교사로서 하나라도 뭔가 끄집어서 갖고 가면 여러분들 진짜 교사로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레벨이 팍팍팍 업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7, 8월은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휴가철에 맞춰서 조금은 휴식할 수 있는, 휴식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쉬려고 이렇게 느슨하게 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담 몰아닥치고 그 다음에 행사다 타다닥 붙여서 오고 뭐 안내 나가라고 하고 뭐 이거 하라 그러고 압박 오고 그 다음에 수료 졸업까지 2학기도 정말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들을 수행해 내느라고 교사들이 정말 다른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을 뿐더러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그래도 틈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놓으면 우리의 2학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도록 만들 수 있을 만한 항목 3가지를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2학기 상담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2학기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학기 상담은 1학기 상담과는 그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1학기 상담에 비해서 2학기 상담은 부모님을 만날 때 교사가 조금 많은 소재거리들을 들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는 하죠. 자, 그러면 우리 2학기 상담에서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몇몇 개의 그 상담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고요. 1학기 상담 시에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걱정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아져 있어야 하는 현재 상황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개선되어야 할 행동이 있었죠. 1학기 때.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지도를 했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학기 때 발달상 또래에 비해서 조금 느린 아이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다음 연령으로 가기에는 이 특정 연령에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아이에게 새롭게 발견된 강점, 이 아이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칭찬할 만한 사항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다면은 여러분들의 2학기 상담이 상당히 수월하게 흘러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진짜 벌써부터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생각하기 싫어. 그때 할래?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다 생각해요. 머리 아프죠. 저라도 머리 아픈데 저는 그렇게 부담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의 학급의 아이들의 인원이 만약에 많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담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 2주 사이에 그 아이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 그 안에 다 체크를 하고 만약에 지도가 필요하면 그 안에 막 지도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진짜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한테 할 말 없어지면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을 미리 염두하고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벌써 선생님 말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아이들을 다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 항목은 내가 딱 지금 생각했을 때 강점이 보이지 않는 아이는 우리 학급에 누구인가? 그리고 발달상 지도가 필요했지만 1학기 때에 비해서 지금 별로 아이가 발달이 나아지지 않은 아이는 누구일지 내가 조금 발달상 지도가 필요한데 내가 좀 놔버린 아이는 누구인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특정 행동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했는데 내가 지금 지도 전략을 하긴 했지만 그 아이가 지금 개선이 되었는가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유독 아이에 대해서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부모님은 누구인지 그 부모님의 아이는 누구인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그래서 빨리 관찰이 필요하면 이 아이들만 선별해서 관찰을 하시고 이 아이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빨리 지원 전략을 짜서 하나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 때까지 많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교사가 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기반해서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거를 부모님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명렬표 뽑으시는 거예요. 아이 이름 빈칸 쫙 된 거 있죠? 그걸 뽑으셔서 교실에 그냥 놔둬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가 발견되는 순간 키워드로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에피소드면 에피소드 뭐 제목 같은 거. 그러면 이 명렬표 딱 적어 놓은 것만 있어도 선생님들 진짜 상담 기간 되면요. 뭔가 나 이거 있지? 나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상담 준비도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학기 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 시기에 염두에 두는 건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연령 준비도 점검하기입니다. 네, 이게 앞에 상담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1학기가 마무리되고 지금 사실 시기상으로도 중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맡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음 연령으로 가기 위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보는 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맡은 연령이 지금 6세다 라고 했을 때 6세라면은 다른 글자는 잘 읽고 쓰지 못해도 내 이름만큼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누군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름 쓰기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개인별로 그 아이들을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학급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뭐 대집단 시간이나 뭐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들어보면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를 끝까지 잘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나면 중간에 말을 잘라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학급이 있어요, 보면은. 만약에 우리 학급이 그렇다면 이 중간 시점에서 우리 학급이 전반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비중이 많은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그게 아이들만의 원래 성향 탓인가? 아니면 내가 상호작용이나 진행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 그걸 변화해야 되잖아요.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대변 후 처리하는 것도 6세면은 제 생각엔 한 10월, 11월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 등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거, 주요된 부분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7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세는 초등학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대입단이나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약 20분, 30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가면 바로 그 시간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있을 수 있는지, 안 되는 아이는 누군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생각을 교사가 다가서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교사나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의사표현 하는 거 못하는 애들 많거든요, 요즘에는. 교사가 너무 다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없는 아이, 잘 못하는 아이 우리 학급에 누구지? 그 아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선생님들이 조금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시간 흐르면 다 되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물론 시간 지나서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겠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학기 말 끝자락에 돼가지고 막 12월 이 정도 돼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 다음 연령만큼의 수준이 안 되거나 그 기본 생활이 안 되면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막 아이들을 압박하고 스트레스 주면서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서로 스트레스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해서 개별적인 지원이 조금 들어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학기 말이 되어서 부모님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는 다음 연령 이제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푸시하면서 아이들, 선생님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점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원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좀 강조해서 하는 원이거나 또는 프로젝트 하는 원 또는 또 다른 어떤 특색 교육을 하는 원에 속해 있을 텐데요. 지금 한 학기를 보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학급에서 그 교육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는 거는 필요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미 다 지났는데 지금부터 잘하지 뭐. 맞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학급에서 놀이중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우리 학급에서 특색교육을 진행하는데 우리 학급에서 그 특색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게 아이들이 지금 잘 성장하거나 발달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뭔지, 원인은 뭔지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나는 1학기와는 다르게 2학기는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 없이 그냥 갔다가는 여러분들 1학기 때 했던 여러분들의 지도 방식 그대로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냥 더 많이 놀이가 확장되거나 좀 더 배움을 얻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교사로서 여러분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보고자 했는데 우리 학급에서는 뭔가 아이들이 하거나 금방 그만두거나 흐지부지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에 같이 조금 지원을 해줄 때는 아이들의 놀이가 확 이렇게 확장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교사가 빠지면 흐지부지해졌다. 이거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교사의 주도에 의해서 아이들이 따라왔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러면 나는 2학기 때는 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에 교사가 위치하면 좋을까? 우리 반 아이들 특성상 이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최대한 아이들에 의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한번 그룹별로 내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아이들하고 그 관심 있는 애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눠볼까? 등등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난 거를 적고 그거를 언제쯤에 내가 세부적으로 실행해 볼지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죠? 오래 절대 안 걸려요. 금방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짬을 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교실에서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아이들도 뭔가 행동을 하면서 시도하면서 알게 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사도 무엇인가를 아이들한테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해서 생각난 것들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상황이 2학기 때 펼쳐지면 그 생각이 다시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한 번씩 실행해보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은 좀 점검하면서 생각을, 계획을, 준비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 시간 진짜 아깝거든요. 되돌아보면 진짜 그냥 버렸던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1년 한 학기를 지내도 그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확실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확실히 내가 이 교육할 때는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교사로서 하나라도 뭔가 끄집어서 갖고 가면 여러분들 진짜 교사로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레벨이 팍팍팍 업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없이 계속 반복하면 계속 이 지금 수평선으로 교사가 시간을 지났는데 나이만 든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점검하고 이제 계획을 새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개선하고 성장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프로그램 점검 반드시 하시고 그 프로그램 휘어 잡으세요, 여러분들. 하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딱 중간 점검할 시기에 중간 점검 및 준비를 하면 좋은 사항 3가지를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는 2학기 상담에 대한 준비,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급 아이들의 다음 연령에 대한 준비도 파악 및 지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중간 점검 및 구체적인 개선 계획 세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를 미리 조금씩 염두를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월한 2학기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찮으시겠죠. 제가 한 귀차니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귀찮다고 미루면 여러분들의 성장 또한 그만큼 미뤄진다는 거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안녕!